안녕하세요. 문해력 아카이브의 김효숙입니다. 부모님들 종종 이런 말씀 하시죠. 우리 애는 뭐 머리는 좋은데 공부가 좀 영 안 따라와요. 그런 말 저도 참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문제는 아이의 그 머리가 아니라 공부법이에요. 그 지능 검사에서 IQ가 아주 이렇게 좀 높게 나왔거나 뭐 똑똑하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성적은 그거에 비해서 좀 안 오르고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 있죠. 뭐 그런데 막 고학년 중학생 가면서 뭔가 이렇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얘는 이 정도 할 애가 아닌데.'라는 생각 속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으신 부모님들도 많으셨어요. 뭐 그런 아이들 뭐 그래도 책은 읽죠. 근데 가만히 보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이렇게 좀 편독하거나 공부는 좀 재미가 없다고 잘 이렇게 안 읽고 미루기만 하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그래도 머리가 좋으니까 뭐 언젠간 공부 잘할 거야.' 그런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건요. 머리보다는 공부에 대한 동기와 방법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누가 이렇게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의 이유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애들은요. 힘들어도 그냥 뭐 끝까지 해내요. 끈기가 좀 남다르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 아이들이 뭐 공부를 못하고 싶어서 못하겠어요? 주변에 있는 아이들 뭐 자녀분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공부 잘하고 싶어? 못하고 싶어?" 그럼 100 이면 100 다 잘하고 싶다 그러죠. 누가 못하고 싶다고 하겠어요. 처음엔 다 뭐 호기심도 많고 막 배우고자 하는 열정도 대단하죠. 그런데 아이는 공부가 잘 안 따라와져요. 그러면은 이 공부 어디에서 막혔을까요? 공부는요, 자전거 타기랑 좀 비슷해요. 처음에는 좀 어렵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 방법만 알면 또 쉽게 잘 탈 수 있거든요. 공부도 똑같아요. 공부하는 법을 알아야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공부는요, 공부법은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배우는 법을 알아야 돼요.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정말 자기도 공부를 잘하고 싶으니까 참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중간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무척 많이 좀 낮게 나왔어요. 너무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막 좌절을 하고 속상해하면서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 날부터 자기는 기말고사 준비를 하겠대요. 그러면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슬쩍 보니까 교과서를 펴 놓고요. 막 깜지를 쓰는 거예요. 막 열심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얘가 얼마나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었는가가 막 이렇게 전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일로 와 봐." 그리고 교과서 펴 봐." 그리고 인제 아이한테 교과서를 피고 뭐 단원의 소단원 뭐 대단원 있다라면 단원의 목표를 먼저 인지시키고 그다음에 각 그 소단원의 소주제마다 중심 내용, 중심 문장, 중심 내용 만드는 거 이런 거 찾고 동그라미하고 밑줄 치는 거. 근데 이거를 먼저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구조화하는 걸 가르쳤어요. 공책에다 노트 필기가 아니라 자기가 읽은 거를 그래픽 조직자로 구조화하는 거를 시켰어요. 그냥 이것만 시켰어요. 다른 건 안 하고 그냥 옆에서 그것만 해 봐. 교과서 놓고." 그랬는데 얘가 기말고사를 봤는데요. 사회를 얘가 52점 맞았거든요, 중간고사에서요. 그런데 기말고사에서 96 점을 맞았어요. 정말 완전히 다르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스스로 겪어요. 스스로 겪으면서 자기만의 공부법을 터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못하는 아이들은 그게 없어요. 몰라서 없어요. 그럼 나머지 우리가 말하는 상위 몇 프로의 애들은 자기가 스스로 터득한 공부법으로 정말 잘하고 있는데 나머지 80-90%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가르쳐 줘야죠.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줘야죠. 그리고 이 공부는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 아니, 3살에서 4살부터 이미 시작돼요. 이 시기부터 공부의 뿌리가 시작되는 거죠. 바로 공부의 뿌리인 이해력,
생각력, 표현력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라면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먼저 이해력을 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이나 글 속에서 핵심을 찾아내고 그 핵심을 이해하는 힘이에요. 좀 추상적이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글 정보글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글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면 아이가 이제 뭐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그냥 막 쭉쭉쭉쭉 뭐 독서 무조건 많이 한다고 뭐 공부 잘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읽으면서 주인공이 왜 화났을까? 그랬을 때 어떤 애는 그 이유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얘가 뭐 친구와의 약속을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화가 났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속에 이유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왜를 아주 뭐 달고 사는 거죠. 이거는 집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어요. 아이한테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생각해? 왜? 이런 질문만 자주 해도 아이의 이해력을 아주 눈에 띄게 잘 자랄 수 있어요. 책 읽기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이유 찾기. 이유. 이유 찾기가 습관처럼 왜를 달고 살면서 찾는 거죠. 그래서 독서는 이해력을 키우는 최고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 찾기 잊지 마세요. 다음은요, 생각력이에요. 생각력. 배운 걸 자기식으로 정리하고 연결하는 힘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식물은 물을 먹고 자라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 밤에는 안 자랄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뭔가 찾아가고 이어가는 힘이에요. 자기가 배운 거를.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아까 본 이 내용과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될까? 이 내용은 앞에서 본 거랑 비슷하네, 다르네. 이 주인공이 앞에서는 한 행동하고 지금 하는 행동하고 이게 좀 다르네. 뭔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막 연결해보고 생각하는 힘. 이게 바로 생각력이에요. 외운 건 금방 잊어버리지만요. 생각한 건 아주 오래 남아요. 두 번째, 연결짓기였어요. 잊지 마세요. 아 그다음 세 번째는요. 표현력이에요. 표현력이라는 것은 머릿속의 생각을 이렇게 말이나 글로 꺼내는 힘이에요. 뭐 책을 다 읽었다고 해서 뭐 "재밌었어."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용기 내서 친구를 도와줬어요. 이런 것처럼 뭔가 구체적으로 자기가 재구성해서 말할 수 있고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르게 나는 이 인물하고는 좀 나는 생각이 달라.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 이상해. 이렇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다면 이미 비판적인 사고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표현력은요, 단순히 막 말로 잘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꺼내는 힘인데 그 힘이 자라야 공부도 잘하고 뭐 글쓰기나 발표도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셋째, 꺼내는 힘, 표현력이었어요. 잊지 마세요.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공부를 잘하는 공부법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이해하는 거죠. 핵심 찾는 거. 그래서 이유를 찾는 거. 왜. 두 번째는 생각하는 거. 연결 짓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서로. 세 번째 표현하는 거. 꺼내는 거. 꺼낼 줄 아는 거.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공부는 훨씬 쉬워지고 배우는 게 재밌어져요. 읽는 힘이 곧 배우는 힘이 되고요. 또 생각하는 힘이 곧 이해의 깊이가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시작은요, 바로 이렇게 읽기, 독서에서 시작해요. 그냥 무조건 책만 읽는다고 잘하는 게 아니죠. 아이들이 뭐 진짜 읽기를 잘하고 독서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핵심을 찾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그거를 말이나 글로 표현할 줄 아는 게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독서는 최고의 공부 방법입니다.